제 아빠가 되어주세요. 내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우는 그 아이. 내가 죽인 여자의 아들이었다.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인데도 인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뼈속까지 파고들었죠. 박철민은 손수레를 끌며 배다리 골목을 걸었습니다. 손수레엔 고철 더미가 가득했어요. 녹슨 철판, 부서진 자전거, 찌그러진 양은 냄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파는 게 철민의 일이었습니다. 철 사장, 골목 어귀에서 김밥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것도 가져가요. 할머니가 내민 건 녹슨 철제 의자였습니다. 철민은 고개만 끄덕이고 의자를 실었죠. 말을 아끼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박철민, 그게 지금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본명은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10년 전 명동에 묻어뒀죠. 지금 철민은 그냥 인천 부두의 고철 수거꾼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남자였어요. 철민은 고철을 씻다가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김밥집 앞이었어요. 한 아이가 벽에 기대 서 있었죠. 1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얼굴엔 피멍이 있었어요. 입술도 터져 있었고요.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아이를 봤어요. 아이도 철민을 쳐다봤죠. 눈빛이 슬펐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날카로웠어요. 골목 안쪽에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40 중반쯤일까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자는 아이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또 맞았구나. 얼굴 좀 보자. 여자가 아이 얼굴을 살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은 게 어딨어. 학교에 다시 연락해야겠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연고를 꺼냈죠. 일단 이거부터 바르자. 여자가 아이 상처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철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철민을 빤히 쳐다봤어요. 철민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끌고 걸어갔죠. 하지만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야적장에 도착했더니 사장이 담배를 피우며 고철을 훑어봤어요. 오늘 이게 다야? 예. 철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3만 원. 낡은 10,000원짜리 3장이 철민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수레 끌어서 3만 원이었죠. 철민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야적장을 나왔어요. 3평짜리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낡은 이불 하나, 플라스틱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철민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움푹 꺼진 눈. 58살이지만 70살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죠. 철민은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얼굴에 피멍이 있던 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철민을 쳐다보던 아이. 왜 그 아이가 신경 쓰일까요?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철민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부두로 나왔어요. 철민은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턱걸이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땀이 흘렀죠.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철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만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거든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였어요. 철민은 철봉에서 내려와 돌아봤죠.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아이였어요. 아이는 철민에게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으윽! 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철민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잡았어요. 괜찮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상처가 더 늘어 있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철민은 아이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얼굴 좀 보자. 골목 입구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나타났습니다. 불량배 같은 애들 3명이었어요. 아이가 철민의 뒤로 숨었습니다. 아저씨, 저 좀 숨겨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불량배들이 다가왔어요. 민수야, 너 도망 다니는 거 지겹지 않냐? 리더로 보이는 애가 말했습니다. 오늘 돈 안 가져왔잖아. 그럼 맞아야지. 철민은 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리더가 철민을 훑어봤어요. 아저씨는 누군데요? 어린 동생한테 이러면 쓰나. 우리 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리더가 민수를 데려가려고 다가왔습니다. 철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도망만 쳤지만 싸우는 법은 잊지 않았죠. 명동 뒷골목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먹이 필요했거든요. 얘 놔두고 가. 철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리더가 비웃었어요. 뭐, 할아버지가 대신 맞아주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더가 주먹을 날렸어요. 철민은 고개를 살짝 틀었습니다. 주먹이 빗나갔죠. 그리고 철민의 주먹이 리더의 명치에 꽂혔습니다. 리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둘이 달려들었어요. 철민은 한 놈의 팔을 비틀어 넘기고 다른 놈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셋 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철민은 숨을 고르며 뒤를 봤죠. 민수라는 아이가 철민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는데 벌벌 떠는 손이 철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자. 철민은 민수 손목을 잡고 부두 쪽으로 걸었습니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민의 손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창고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철민의 옆에 앉았어요. 철민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얼굴에서 피를 닦아줬어요. 이마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있었지만 눈은 계속 철민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민수라고 했지? 네. 어제도 봤어. 김밥집 앞에서. 민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절 보셨어요? 응. 여자분이 상처 치료해 주던데. 복지센터 선생님이에요. 유나 선생님. 학교는? 배다리 초등학교요. 금방 중학생이 될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네가 이렇게 맞고 다니는 거 아시니? 아빠는 없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철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어른들이 계실 거 아냐? 이모요. 이모가 아시면 안 돼요. 철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죠. 이제 집에 가. 그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저를 도와줬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감사의 말이 아니라 의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멈췄죠.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안 도와줘요. 다 이유가 있어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철민은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영리하구나. 그래서요? 왜 도와줬어요? 민수가 철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철민도 몰랐거든요. 왜 이 아이를 도왔는지 모르겠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모른다고요? 응.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민수가 잠시 철민을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골목 안으로 들어설 때까지 철민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어깨가 좁았고 외로워 보였죠. 민수야, 내일 아침에도 여기 나와. 운동 가르쳐 줄게. 왜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철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망만 치면 방법이 없거든. 내가 버틸 수 있게 가르쳐 줄게. 민수가 한참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민수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철민은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봤어요. 철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그 이름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철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철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밤이 되어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철민은 옷장 앞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검은 봉투가 나왔어요. 1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니는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꺼내 안을 들여다봤어요. 계약서, 사진, 낡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귀에 생생한 목소리. 우리 민수는 어떡하라고. 김정희가 마지막에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담았던 죄책감이 그 작은 아이를 보고 난 뒤에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같아서였을까요?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명동 뒷골목이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집만 돌려주세요. 김정희가 철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김정희, 이제 겨우 40을 넘긴 여자였죠. 배다리 재개발 지역에서 작은 김밥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여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갚으라고 했죠. 보상금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김정희는 이자를 갚을 수 없었죠. 철민 씨, 제발 집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저랑 아기 둘이서 살려면 그 집이라도 있어야 해요. 제발이요. 계약서에 사인했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알잖아.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 돼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김정희가 철민의 옷을 붙잡았어요. 철민은 여자를 밀쳤고 그녀가 바닥에 쓰러졌죠. 그녀가 일어나서 칼을 꺼낼 거라고는 그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일 칼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멈출까? 김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철민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손으로 막았지만 오른손 검지가 베었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미쳤어?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우리 민수,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 여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 김정희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이름. 오늘 만난 아이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설마.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철민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날카로운 눈빛, 의심하는 표정, 외로운 뒷모습.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인천 바다의 차가운 바람이었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웠거든요. 다음 날 새벽 부두였습니다. 철민은 철봉 앞에 서 있었어요. 약속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이가 올지 안 올지는 몰랐습니다. 어제 민수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의심으로 가득한 눈, 철민을 믿지 않는 눈이었죠. 안 오겠지. 철민은 중얼거리며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턱걸이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철봉에서 내려와 돌아봤어요. 민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추리닝 차림이었죠. 아이는 철민 앞에 섰습니다. 왔어요. 짧게 한마디를 던졌죠. 그래, 준비 운동부터 하자. 철민이 제자리 뛰기를 시작했어요. 민수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해본 모양인지 뻣뻣했어요. 팔 더 흔들어. 민수가 팔을 흔들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라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민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힘들어?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잠깐 쉬자. 철민이 멈추자. 민수도 멈추고 숨을 헐떡였죠. 철민이 건네 물을 민수가 받아 마셨어요. 천천히 마셔. 체해. 민수가 물병을 내리고 입가를 닦았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또 그 질문이었어요. 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궁금하면 운동 끝나고 물어보고 지금은 집중해.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 턱걸이 해볼까? 민수가 철봉을 올려다 봤어요. 민수의 키로는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높았죠. 올라갈 수 있어? 해볼게요. 민수가 철봉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철민이 민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가 놀라며 철봉을 잡고는 힘을 줬습니다. 팔은 떨렸지만 그래도 몸이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였죠. 한 번 더. 못 올라가요.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민수가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줬어요. 팔이 덜덜 떨렸죠. 몸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턱이 철봉을 넘었습니다. 와, 됐다. 지금 됐어요. 민수가 철봉에서 손을 놓고 내려왔어요.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잘했어. 철민이 말했습니다. 철민을 바라보는 민수의 표정에서 의심하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둘은 철봉 아래 앉았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저씨, 운동을 왜 하는 거예요? 철민은 바다를 보며 대답했어요. 버티려고. 버티는 게 뭐예요? 도망치지 않는 거.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맞게 되던데요. 맞더라도 서 있는 거야. 왜요? 철민이 민수를 봤어요. 도망만 치면 끝이 없거든. 계속 쫓겨다니게 돼.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민의 말을 곱씹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야. 아파도 버틸 수 있게. 그럼 안 아픈 건 아니네요. 응, 여전히 아파. 민수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버티면 언젠가 끝나거든. 진짜요? 그럼. 민수가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은 믿고 싶어하는 눈빛이기도 했죠. 아저씨도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거든요. 10년 동안 도망만 쳤죠. 아니, 난 도망쳤어. 어쩌면 지금도 도망치는 중일 거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왜 저한텐 버티라고 해요?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하라고. 민수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상한 어른이네요. 철민은 씁쓸하게 웃었죠. 그래. 이상한 어른이야. 둘은 한참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갈매기가 울었죠.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뭐 때문에 도망쳤어요? 철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철민을 빤히 쳐다봤어요. 말 안 해도 돼요. 어른들은 다 비밀 있잖아요. 전 이제 학교 가야 해요. 민수가 몇 걸음 걷다가 돌아봤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운동 나쁘지 않았어요.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사라졌죠. 어제보다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오늘도 고철을 모으러 손수레를 끌며 배다리 골목을 걸었죠. 하지만 자꾸 민수가 떠올랐어요. 턱걸이를 해내고 웃던 얼굴.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묻던 눈빛.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들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언젠간 떠나야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민수를 챙기던 그 여자였죠. 여자는 철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차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민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민수 만나시는 걸 봤어요. 철민은 손수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운동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 아이한테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세요? 목적이 뭐예요? 철민은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의 눈엔 민수를 지키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목적은 없습니다. 그럴 리 없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냥 철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이곳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나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볼 거예요. 민수한테 이상한 짓 하시면 가만 안 둘 겁니다. 네.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 가던 여자가 몇 걸음 뒤에 멈췄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수 표정이 좀 나아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김유나, 그녀는 민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민은 손수레를 다시 들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어 쪽방으로 돌아온 철민이 잠깐 선잠이 들었는데 소스라치게 깼습니다. 악몽이었죠. 그녀의 원망 가득한 눈빛이 아직까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젠장, 하필 이름이 민수야?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미 잠자기는 그릇 모양이었습니다. 민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죠. 처음으로 보여준 그 미소.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괜찮은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부두에 나왔어요. 새벽 5시 어김없이 나타났죠. 처음엔 턱걸이 한 개도 힘들어하던 아이였는데 이제 3개를 할 수 있었어요. 팔굽혀펴기도 10개까지 늘었죠. 철민은 민수를 보며 놀랐습니다. 아이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몸만이 아니었어요.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수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철민의 눈을 똑바로 봤죠.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오늘은 뭐 배워요? 제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민은 하나하나 대답해줬습니다. 말수가 적은 철민이었지만 민수 앞에선 말이 늘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던 철민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둘은 철봉 아래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가방을 열고 뭔가를 꺼냈죠. 쿠킹 호일에 쌓인 김밥 2줄이었어요. 민수가 김밥 1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침이에요. 철민은 김밥을 바라봤습니다. 웬 김밥이니? 내가 쌌어? 아니요. 이모가 싸줬어요. 저희 집이 김밥집이잖아요. 철민은 김밥을 받았습니다. 밥이 꽉 들어 있었죠. 벗기고 한 입에 삼켰죠.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단무지, 당근, 시금치, 햄. 왠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철민이 명동에서 일할 때 자주 먹던 맛이었죠. 철민은 김밥을 다시 봤습니다. 단무지가 노란색이 아니었어요. 빨간 단무지네? 네. 이모가 엄마 레시피대로 싼대요. 엄마 레시피? 우리 엄마도 김밥집 했거든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배다리에서 유명했대요. 철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배다리에서? 네. 지금은 근사하게 변했지만 예전에는 지금이랑 딴판이었대요. 철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배다리, 재개발, 김밥집. 그 단어들이 철민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엄마가 빨간 단무지를 꼭 넣었대요. 김정희표 김밥이라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민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정희. 10년 전 철민이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여자. 그 여자의 아들이 지금 옆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철민의 손에서 김밥이 떨어졌어요. 아저씨? 민수가 놀라며 철민을 봤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죠. 민수가 철민의 팔을 잡았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요. 그냥 어지러워서. 철민은 일어나서 비틀거렸습니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철민은 자신을 붙잡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먼저 가. 학교 늦겠다. 근데 아저씨가 아파 보여서 못 가겠어요. 얼른 가. 철민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알겠어요. 가방을 메고 일어난 민수가 몇 걸음 걷다가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아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망설이다가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땅에 떨어진 김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 민수였어.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지요. 김정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민수는 너무 어렸죠. 철민이 자기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쪽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하지? 민수를 계속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철민이 아는 민수는 외로운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맞고 집에선 이모와 살고 친구도 없는 아이였죠. 철민이 떠나면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만나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때 민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될 때까지 누워있는 그의 방을 누군가가 두드렸습니다. 계시나요? 아침에 봤던 여자 김유나의 목소리였어요. 철민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봉지를 들고 그녀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철민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에 들어온 유나가 좁은 방을 둘러봤어요. 춥겠어요. 보일러는 되나요? 전기장판 있습니다. 유나가 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거요. 민수가 전해달래요. 오늘 아침에 드시다가 떨어뜨리셔서 민수가 다시 이모를 졸랐나 봐요. 자기 운동 가르쳐주는 아저씨한테 주고 싶다고. 철민은 봉지를 받았습니다. 철민 씨가 갑자기 아프신 것 같다고 민수가 엄청 걱정해요. 괜찮으세요? 민수 말로는 얼굴이 새하얘졌다던데. 괜찮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요. 유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남자들은 왜 이렇게 미련곰탱이 같은지. 유나가 주머니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소화제랑 진통제예요. 고맙습니다. 약을 받자 유나가 방 안을 다시 둘러봤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가족은요? 없습니다. 유나가 철민을 가만히 봤습니다. 민수가요,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철민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경계했어요. 민수한테 접근하는 어른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는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으로 민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철민의 진심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김밥 드시고 푹 쉬세요. 유나가 떠나고 철민은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김밥을 꺼내고 쿠킹 호일을 벗겼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어요. 목이 메인 철민은 김밥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민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좁은 방엔 철민의 흐느낌만 울렸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철민은 부두에 나가지 않았어요. 민수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철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운동 안 해요? 민수가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어제 아파 보이던데. 많이 아파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혹시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으면 알려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철민은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가방을 맨 채 서 있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철민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민수에게는 철민이 그런 존재가 된 듯했죠. 민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버지. 혹시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존재를 철민에게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철민은 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민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왜요? 내가 그냥 몸이 좀 아팠어. 철민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잘못 아니야. 알겠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 또 제가 뭔가 잘못해서 싫어지신 줄 알고 사람들이 처음엔 잘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철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라지지 않아. 약속해. 나는 네 곁에 있을게. 진짜요? 응, 진짜야. 민수가 철민을 먼저 안았습니다. 철민의 품에 안긴 민수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철민은 민수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내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학교 가야 돼요. 내일은 운동해요? 그래 하자. 민수가 웃더니 떠나갔습니다. 가방이 신나는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수를 다시 이렇게 만난 게 운명 같았습니다. 그리고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정희 씨의 아들 민수를 지키겠다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죠. 철민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10년 동안 도망만 쳤던 철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철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철민은 매일 새벽 부두에서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턱걸이는 이제 5개, 팔굽혀펴기는 20개까지 할 수 있었죠. 몸만 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민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시비 걸었는데요. 제가 그냥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갔어요. 신기해요. 도망 안 치니까 안 쫓아오더라고요. 철민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하지만 철민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밝아질수록, 철민을 믿을수록 죄책감이 커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철민은 고철을 싣고 배다리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김밥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민수 이모가 카운터에 앉아 김밥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안 좋은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목 서포터까지 한 걸 보니 많이 아픈 듯 했습니다. 이모는 잠시 멈추고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많이 아픈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들어가더니 김밥을 주문했죠. 이모가 일어서더니 비틀거렸어요. 무릎이 아픈 모양이었지만 김밥을 싸서 포장했죠. 손님이 떠나고 이모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정희가 죽고 여동생이 민수를 맡았습니다. 민수를 키우기 위해 아픈 몸으로 일하고 있었죠. 철민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철민은 손수레를 세웠습니다. 김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테이블 4개가 전부였죠. 벽엔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김밥 3,000원, 떡볶이 4,000원, 순대 4,000원. 어서 오세요. 이모가 고개를 들고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는 모양이었어요. 앉아 계세요. 저 민수랑 친한 아저씨예요. 이 집 김밥이 맛있어서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어머, 요새 민수가 계속 자랑하는 운동 가르쳐주는 아저씨, 맞죠? 철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모는 피곤한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맛있는 김밥으로 대접할게요. 민수의 이모가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을 쓸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졌죠.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이모가 손을 멈췄어요. 관절염이 좀 심해서요. 온몸이 다 아프죠. 병원은 다니세요? 약값이 부담돼서. 이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면 되는데 쉬면 수입이 없으니까요. 김밥을 호일에 싸서 봉지에 넣어줍니다. 철민은 10,000원짜리를 내며 거스름 돈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돈 안 받아도 돼요. 민수, 과자 사주세요. 철민을 바라본 이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왜 눈물이 난 후 주책스럽게. 이모가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 잘 부탁드려요. 제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늘 미안하거든요.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죽고 민수를 떠맡았어요. 그때만 해도 몸이 이렇게 망가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죽기라도 하면 우리 민수는 어떻게 될지.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근데 민수 보면 언니가 생각나요. 언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텐데. 철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네. 저희 언니는 죽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놈의 재개발만 아니었으면 사채 빚 때문에 언니가 그 지경이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이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돈은 없고 그 집에서 민수랑 살려고 사채까지 썼는데 그 이자를 감당 못한 거죠. 이자가 어마어마했대요. 결국 그놈들한테 집까지 빼앗겼어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그 후로 힘들게 살았어요. 민수 키우느라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이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였더라고요.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아파도 참았던 거죠. 며칠 못 버티고 결국 우리 민수만 가엾게 이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빌려준 놈들 용서 못해요. 언니 인생을 망쳤어요. 천벌 받을 거예요. 절대 발 뻗고 자면 안 되죠. 그때였습니다. 김밥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어요. 조직원 같은 느낌이었죠. 아, 아줌마, 오늘은 돈 준비됐어? 돈이라뇨? 지난번에 말했잖아, 보호비라고. 우리가 아줌마 가게를 보호해주는 대신 아줌마는 돈을 내는 거지.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 동네 우리 구역이라니까. 우리가 많이 달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00만 원이야. 제발 좀 봐주세요. 월세도 겨우 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이모가 사정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장사하면서 보호비 안 내면 되나? 그것도 못 내면 장사 그만둬야지. 남자가 카운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100만 원 만들어놔. 안 내면 이 김밥 꼴 되는 줄 알아. 남자는 김밥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김밥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모가 소리쳤고 철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하고 나가. 철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그제서야 철민을 봤어요. 뭐야, 아저씨는? 김밥 사러 온 손님이야. 그만하고 나가. 오, 용감하네. 할아버지가 나대?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철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이야. 나가. 안 나가면? 리더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날렸어요. 철민이 고개를 틀자 주먹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철민의 주먹이 리더의 옆구리에 꽂혔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신음소리와 함께 리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둘이 달려들었어요. 철민은 한 놈의 팔을 비틀어 넘기고 다른 놈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셋 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리더가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이 새끼가. 리더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철민은 뒤로 물러섰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했어요. 칼날이 철민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셔츠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철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더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철민의 무릎이 리더의 배에 꽂혔죠. 으윽! 리더가 쓰러졌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가만 안 둬. 철민이 차갑게 말하자 리더가 철민을 노려봤어요. 야, 너. 얼굴 똑똑히 봐뒀다. 그래, 잘 봐둬. 리더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둘도 비틀거리며 따라 나갔어요. 주저앉은 이모에게 괜찮냐며 철민이 다가가자 이모는 고맙다고 말하며 일어났죠. 근데 어떡하죠? 또 올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요. 철민은 그렇게 말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시 올 겁니다. 철민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철민의 셔츠를 봤어요. 어머나, 피가 안 되겠네. 병원에 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가방을 맨 채였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민수가 말을 멈추고 바닥에 널브러진 김밥을 봤어요. 이모의 울고 있는 얼굴도 봤죠. 그리고 철민의 찢어진 셔츠와 피를 봤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일어났다는 걸. 누가 왔어요? 또 그 사람들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 전에도 찾아와서 돈 내라고 이모를 괴롭혔어요. 민수가 대답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쫓아낼 거예요. 민수야, 안 돼. 왜요? 아저씨가 도망치지 말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저 이제 도망 안 쳐요. 이모 지킬 거예요.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철민이 무릎을 꿇고 민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키는 건 좋아. 근데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혼자 하면 안 돼. 같이 해야 해. 철민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줄게. 진짜요? 응. 약속해. 민수가 또다시 철민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어떻게 해야 할까? 조직은 다시 올 것입니다. 철민이 막을 수 있을까요? 철민의 정체를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와 이모는 철민을 어떻게 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철민은 쪽방에 누워 있었어요. 옆구리가 쓰라렸습니다. 깊진 않았지만 피가 났었죠. 철민은 옷을 벗고 상처를 봤어요. 10cm쯤 베어 있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혼자서 하니 잘 안 돼서 끙끙거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여보세요? 철민 씨, 저 김유나예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민수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복지센터로 와주실 수 있어요? 철민은 상처를 받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복지센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나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죠. 오셨어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닙니다. 철민이 의자에 앉으려다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유나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요. 거짓말 마세요. 유나가 철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킷을 걷어 올렸어요. 셔츠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피가... 유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요. 재킷 벗으세요. 괜찮습니다. 벗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철민은 어쩔 수 없이 재킷을 벗었어요. 셔츠도 벗었습니다. 옆구리에 감긴 붕대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유나가 붕대를 풀었습니다. 상처가 드러났어요. 유나가 철민을 바라보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병원 가셨어야죠.
별거 아니라서요. 별거 아니긴요. 유나가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새 붕대를 꺼냈어요. 가만히 계세요. 유나가 솜에 소독약을 적셔 상처에 댔어요. 으윽. 철민이 신음을 냈습니다. 아프시죠? 참으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소독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 씨,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수는 남이잖아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연고를 발랐어요. 차갑지만 따뜻했죠. 철민의 몸에 붕대를 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까워지자 유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의 손이 철민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철민은 숨을 참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철민 씨, 왜 그렇게 사세요? 혼자서 다 짊어지고 아파도 참고 습관입니다. 습관이요? 10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유나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있잖아요. 민수도 있고 저도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이제. 유나의 눈도 미소도 따뜻했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철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유나가 손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조금 빨개진 것 같았어요. 그나저나 제가 부른 건 다른 일 때문이었는데 유나가 말을 돌렸습니다. 민수 생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파티해주고 싶은데 같이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네 김밥집에서 하면 어떨까요? 이모도 편하실 거고 민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모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케이크는 제가 준비하고. 아, 이모님한테 김밥 싸는 법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배워야겠다.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장 봐주실 수 있어요? 음료수랑 과자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철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철민 씨.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도 민수한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좋은 기억이요? 철민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철민을 가만히 봤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죠. 철민이 일어나서 재킷을 입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상처 잘 관리하세요. 내일도 소독하셔야 해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철민이 문을 열려는데 유나가 불렀습니다. 철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한테도 이모님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요. 철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데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옆구리는 따뜻했습니다. 유나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민수의 생일날이었죠. 철민은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음료수, 과자, 과일을 샀어요.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모 옆에서 김밥 싸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아, 철민 씨. 유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모도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철민 씨 우리 민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어머,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유나가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과자들만 사오셨네요.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민수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된 모양입니다. 유나가 싱글거리며 김밥을 싸고 있을 때 철민은 카운터로 가서 단무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철민 씨, 단무지 잘 써시네요? 유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좀 해봤습니다. 어디서요? 그냥 식당에서 일한 적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의와의 시간은 그냥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만은 아니었죠. 돈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민수가 있었어도 제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혼자인 정희 씨가 민수를 키우는 게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죠. 조직은 내게 그녀를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정희 씨도 죽고 난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셋은 함께 김밥을 쌌습니다. 이모가 가르치고 유나가 따라하고 철민이 재료를 준비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 같았어요. 다 됐어요. 유나가 김밥을 들어 올리고는 이모를 안았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오후가 되자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아저씨랑 유나 선생님까지 오셨어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생일 축하해, 민수야.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테이블엔 김밥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음료수와 과자도 가득했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아저씨.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저분들 누구야? 아빠야? 저분은 엄마고.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야. 유나도 당황했어요. 철민은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가 얼굴을 붉혔어요. 철민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니요. 묘한 기분이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철민도 불렀어요. 이번엔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행복했거든요. 민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어요. 철민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줘. 아저씨가 떠나도 이 따뜻한 기억을 간직해줘. 이모도, 유나도, 민수도, 친구들도. 철민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뒷정리를 도왔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가족 같아요. 다 같이 있으니까. 유나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민수야. 이모도 민수를 안았어요.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물러섰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철민이 아무 말 없이 민수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포옹이었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이었어요.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민수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맨날 손수건으로 제 상처도 땀도 닦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손수건 너무 낡았어요.
새 걸로 사려고 했는데 아직은 돈이 모자라서요.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정성스럽게 빨아서 달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쓰셨던 건데 제가 조심조심 쓰던 거거든요. 근데 아저씨 주고 싶어요. 민수가 철민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줬어요.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고맙다. 철민이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가 철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한테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철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민수를 안고 있었어요. 생일 파티 이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철민과 민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유나도 자주 함께 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셋이 김밥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죠. 이모가 싸준 김밥이었어요. 이런 시간이 좋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 가족 같은 시간. 하지만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철민을 찾아왔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민수가 철민의 쪽방 앞에서 불렀습니다. 아저씨,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있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이모고요. 이게 유나 선생님이고. 민수가 손가락을 옮겼어요. 이게 저예요. 그리고 민수가 마지막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아저씨예요. 선생님이 아빠를 그려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전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수가 철민을 봤습니다. 아저씨를 그렸어요. 철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저씨, 민수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철민은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 아빠가 어떤 건지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제게 아빠가 있다면 아저씨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저를 지켜주고 운동 가르쳐주고 밥도 같이 먹고.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 아저씨가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철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나는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왜요? 민수가 울며 물었습니다. 제가 싫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과거는 상관없어요. 유나 선생님이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가 철민을 안았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다들 저를 버렸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떠났어요. 아저씨까지 가면 전 어떡해요? 철민은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가. 안 떠나. 내 곁에 있을게. 약속해. 진짜요? 응. 진짜야.
민수가 철민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 한마디에 철민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철민이 들어선 안 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철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밀어낼 수 없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 안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민과 민수는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철민을 보는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유나 선생님이랑 이모랑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요. 다 같이 가족처럼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어요. 철민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철민이 가져선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김밥집이었습니다. 이모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도와주고 있었죠. 민수와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철민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김밥. 넷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의 저녁이었죠. 선생님,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가족 같죠? 그럼, 우린 가족이야. 이모도 가족이고, 유나 선생님도 가족이고, 민수가 철민을 봤습니다. 아빠도 가족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유나와 이모가 철민을 봤어요. 아빠, 유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도 되죠? 유나는 철민을 봤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야, 철민 씨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 아니에요. 아빠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죠? 민수가 바라보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요. 괜찮대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유나는 철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철민의 표정에 유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철민 씨,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민수가 갑자기 그렇게 불러서 괜찮습니다. 철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나는 한참 철민을 보다가 손을 잡았어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요. 저도 있잖아요. 이모님도 있고. 철민은 유나의 손을 받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철민은 쪽방에 누워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이에요.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깊어지면 나중에 더 아플 텐데. 하지만 민수를 밀어낼 수 없었어요.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철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김밥집이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지만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철민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밥집에 도착했더니 낯선 남자 5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왔던 리더도 보였죠. 야, 왔네. 기다렸어. 리더가 철민을 보고 웃었습니다. 지난번엔 미안했어. 오늘은 형님들 모시고 왔거든.
리더 옆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내가 우리 동생들 때린 놈이야? 보호비 내라는데 왜 방해해? 여긴 작은 가게예요. 100만 원씩 어떻게 냅니까? 못 내? 그럼 가게 부숴야지.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잠옷 차림의 민수가 소리쳤어요. 민수야, 올라가. 싫어요. 민수가 철민 옆에 섰습니다. 이모 가게예요. 제가 지킬 거예요. 오, 꼬맹이가 용감하네. 리더가 비웃었습니다. 너도 한 대 맞을래? 리더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철민이 리더 앞을 막아섰어요. 애는 건드리지 마. 리더가 철민을 밀쳤습니다. 철민이 비틀거렸어요. 아빠. 민수가 소리치자 모두 민수를 쳐다봤죠. 뭐? 이해 아빠야?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리더가 웃었습니다. 오, 가족이네. 그럼 더 좋지. 리더가 민수를 잡았어요. 얘도 우리가 보호해 줄게. 200만 원 내면 되겠네. 마지막 경고야. 손 떼. 안 떼면? 리더가 민수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민수가 아파하며 신음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민이 빠르게 움직여서 리더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민수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철민의 주먹이 리더의 얼굴에 꽂혔죠. 리더가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넷이 달려들었어요. 철민은 한 놈을 걷어차고 다른 놈의 팔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많았어요. 부하들이 철민을 짓밟기 시작했어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아빠.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부하를 밀치고 철민을 감쌌어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민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효자네. 그럼 내가 대신 맞을래? 남자가 민수를 들어 올렸어요. 안 돼. 아이를 놔줘. 제발. 100만 원 낼 거야? 알았어. 낼 테니까 민수만 놔줘. 철민이 울부짖었습니다. 남자가 민수를 내려놓고는 다 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빠.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지켰어요. 철민은 민수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다. 더 이상 민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민은 부두에 나가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갈비뼈도 금이 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수의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민수를 위해서 이제 끝내야 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 씨.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철민이 문을 열자 문 앞에 유나가 서 있었죠. 철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가 철민의 얼굴을 살폈어요. 멍투성이었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된 거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치료해 드릴게요. 유나가 구급상자를 꺼내서 철민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런 놈들은 경찰이 와도 다시 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유나는 한참 철민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철민 씨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민수가 드디어 의지할 사람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뻐요. 유나가 철민의 손을 잡았어요. 철민 씨도 좋으신 거죠? 저는 자격이 없어요. 예전에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뭔데요? 철민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뭐든 지금의 철민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를 지키는 좋은 아버지예요. 유나가 철민을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철민은 유나를 안으며 눈물만을 뚝뚝 흘렸습니다. 유나는 철민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철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 저녁 6시였습니다. 철민은 김밥집으로 갔어요. 이모가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철민이 불렀습니다. 이모가 돌아봤어요. 철민 씨 몸은 괜찮은 거예요?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괜찮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가게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100만 원. 제가 내겠습니다. 네. 이모가 놀랐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일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일이 커졌어요.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철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있으면 민수와 이모님이 위험해요. 말도 안 돼요. 민수가 얼마나 철민 씨를 의지하는데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떠나야 해요. 저는 민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모는 한참 철민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 저희 언니를 아세요? 철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언니가 죽기 전에 말했어요. 박철민이라는 사람 얘기를요. 언니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랬어요.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숨을 멈췄어요. 이모와 눈이 마주친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정희 씨를 죽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참 철민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듯 했어요. 이모님, 민수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철민 씨, 떠나지 마세요. 네. 돌이켜보면 언니는 철민 씨가 민수의 아빠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당신 얘기를 할 때면 웃었었죠. 그 힘든 시간에 언니에게 희망이라는 걸 줬었고요. 결과가 어찌됐던 언니는 지금 없고 당신은 이곳에 있죠. 우리 민수에게는 죽은 엄마보다 살아있는 철민 씨가 필요할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한테 운동도 가르쳐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옆에 있어주잖아요. 언니가 원했던 건 민수의 행복이었겠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철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철민 씨가 민수한테 좋은 사람이면 돼요. 민수 곁에 있어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철민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마음이 읽혔습니다. 철민은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조차 욕심이겠지요. 그날 밤 철민은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 곁에 남기로, 그리고 조직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말입니다. 새벽 동틀 무렵에 철민은 부두로 나갔어요. 철봉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도망만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킬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철민은 철봉을 잡았습니다. 턱걸이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온몸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민은 철봉에서 내려왔습니다. 철민은 달려와서 안기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아빠, 저 더 열심히 할게요. 더 강해지고 싶어요. 더 크고 강해져서 제가 아빠를 지킬 거예요. 아빠가 저 때문에 맞았잖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철민은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넌 충분히 용감했어. 아빠를 지키려고 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빠랑 함께 운동할래? 이제부터는 같이 강해지는 거야. 철민이 민수를 놓고 눈을 맞췄습니다. 둘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턱걸이, 팔굽혀펴기, 달리기. 민수는 이를 악물고 했어요. 철민도 아픈 몸을 이끌고 함께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돈을 모았어요. 고철을 더 열심히 모았습니다. 하루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6만 원씩 벌었죠.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100만 원을 만들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철민을 찾아와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철민 씨, 이거 3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보호비에 보태주세요. 아니요, 유나 씨까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 겁니다.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민수도 제 가족이고 이모님도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철민 씨도요. 유나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나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이겨내요. 가족끼리 함께 하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날 밤 이모도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20만 원이에요. 가게 매출에서 모은 거예요.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철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철민이 50만 원, 유나가 30만 원, 이모가 20만 원. 함께 모은 돈이었어요. 다음 달 말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 김밥집이었어요. 철민은 돈을 준비하고 조직을 기다렸습니다. 유나와 이모도 함께 있었어요. 민수는 위층에 있었습니다. 철민이 올라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계단에 앉아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8시가 되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가 앞에 섰습니다. 돈 준비했어? 철민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열어 세어보더니 웃었습니다. 잘했어. 다음 달에도 100만 원 내야 돼. 알지? 그럼 다음 달에 보자. 남자들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안 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오늘까지만 냅니다. 다음 달부터는 안 내요. 야, 이 새끼가 장난해? 더 이상은 못 냅니다. 남자가 철민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죽고 싶어? 철민 씨.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남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 새끼가.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철민은 그 주먹을 맞고 오히려 남자의 배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한 놈을 걷어차고 다른 놈을 넘기고, 하지만 상대가 많았습니다. 철민은 점점 밀렸어요. 얼굴을 맞고 배를 맞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아빠. 계단에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왔어요. 민수야, 안 돼.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하 하나에게 달려들었어요. 우리 아빠 때리지 마. 민수가 배운 대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다른 부하가 민수를 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 유나가 소리치며 부하를 밀쳤습니다. 이모도 나섰어요. 우리 민수 건드리지 마. 이모가 빗자루로 부하를 때렸습니다. 넷이 함께 싸웠습니다. 철민, 민수, 유나, 이모. 가족이 함께 싸웠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었죠. 철민은 다시 쓰러졌습니다. 민수도 밀렸어요. 유나와 이모도 넘어졌습니다. 이 새끼 끝까지 나대네. 남자가 발로 철민을 걷어찼습니다. 철민이 신음했습니다. 아빠.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도망쳐. 부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뒷문으로 달아났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나 선생님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복지센터의 한 노인이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구급차도 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민수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정말 용감했어. 아빠를 지켜줘서 고마워. 제 아빠인데 당연하죠. 철민은 민수를 안았습니다. 유나도 이모도 서로 안았죠. 그렇게 그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말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멍과 타박상뿐이었죠. 며칠 후 그들 조직을 모두 잡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복지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진정서를 넣은 겁니다.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앞에 나섰던 그는 수배 중이었고요.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게 할 거라며 경찰은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드디어 끝난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함께 부두에 나간 철민은 민수에게 더 절실히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 민수에게 모든 걸 고백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민수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하지만 철민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민수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 그렇게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죠. 먼저 철민은 유나를 만났어요. 복지센터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나 씨, 저 민수한테 모든 걸 말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유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민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과거를 숨기고는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민수한테 진실을 말하고 떠나겠습니다. 진실이 뭔데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민수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유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12년 전 저는 사채업자였어요. 김정혜 씨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자 집을 빼앗았죠.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김정희 씨는 민수를 키우느라 힘들게 살았어요. 병원도 못 가고 결국 죽었습니다.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모두 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런 내가 민수 옆에서 민수 아빠로 지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죠. 유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꼭 민수에게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충격받겠죠. 저를 미워할 거예요. 하지만 평생 가는 거짓말은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테고 그땐 상처가 더 클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견딜 수 없어요. 저렇게 나만 바라보는데 너무 괴로워요. 유나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가 그걸 증명해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민수가 많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철민은 민수를 늦은 저녁 부두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빠랑 잠깐 산책하자. 둘은 부두를 따라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철민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철민은 민수와 눈을 맞추고 심호흡을 했죠. 민수야, 아빠가 내 엄마를 죽게 만들었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년 전 아빠는 사채업자였어. 명동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했지. 재개발이 시작됐을 때 내 엄마가 찾아왔어. 집을 지키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돈을 빌려줬어. 높은 이자로. 하지만 보상금이 적었고 이자는 비쌌고 엄마가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 철민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가 몸담았던 조직은 엄마의 집을 빼앗았어.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 우리 민수는 어떡하라고. 민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난 엄마를 돕지 않았어. 물론 도울 수가 없었지. 그 조직에서 나는 피라미보다 못했으니까. 그래도 난 비겁하게 도망쳤어. 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만 다녔어. 그런데 운명처럼 너를 여기서 만나게 된 거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아빠. 엄마는 그 후로 너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게 살았어. 병원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철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병이 생겼고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지. 그만해요. 아빠가 그럴 리 없잖아요. 아빠는 저를 지켜주고 운동 가르쳐주고 제 아빠잖아요. 한참 동안 울던 민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전 아빠 믿었는데, 처음으로 믿은 어른이었는데, 너를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정말 진심이었어, 민수야.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이 제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죽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철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아빠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민수는 철민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민수는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철민은 혼자 부두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민수가 저한테 왔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더니 겨우 잠들었어요. 그리고는 유나가 철민을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 씨 정말 떠나실 거예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곁에 있으면 민수가 더 아플 거예요. 민수가 철민 씨 없으면 더 아플 텐데요. 제가 있으면 민수는 매일 엄마 생각할 거예요.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과 살게 되니까. 유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언제 떠나실 건데요? 내일 아침. 그렇게 빨리요? 길어지면 못 떠날 것 같아서요. 철민이 바다를 봤습니다. 민수한테 전해주세요. 아빠는 평생 미안하다고. 그리고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유나가 철민을 안았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철민을 안아주며 유나도 같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철민은 쪽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부두에 갔어요. 철민은 철봉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안녕, 민수야. 중얼거렸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아빠가 못 봐주지만. 철민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곳에서 멀어지는 것, 그게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겁에 질린 얼굴, 운동하며 웃던 얼굴,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그리고 어제 울던 얼굴. 미안해, 민수야. 철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인천에서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었어요. 유나와 이모가 문 밖에서 걱정했죠. 민수야, 밥 먹어. 이모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유나와 이모는 서로를 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도 너무 걱정돼요. 민수는 방 안에서 베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런 거예요? 방 안엔 민수의 울음만 울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작은 복싱 체육관이었어요.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간판엔 영도 복싱 체육관이라고 쓰여 있었죠. 철민은 이곳에서 트레이너가 되었죠. 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 더, 포기하지 마. 철민이 링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16살쯤 된 아이가 샌드백을 치고 있었어요. 땀범벅이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코치님.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힘든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포기해. 근데 마음이 버티면 몸도 따라와. 아이가 다시 샌드백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을 더 쳤어요. 잘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가 글러브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치님. 내일 보자. 아이가 나가고 철민은 혼자 체육관에 남았지요. 철민은 창문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영도 앞바다를 보자
인천 부두가 떠올랐습니다. 민수와 함께 운동하던 그곳.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운동은 계속하고 있을까? 학교에서 또 맞지는 않을까? 철민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가끔 유나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민수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오늘 민수가 턱걸이 10개 했대요. 민수가 철민 씨 보고 싶대요. 마지막 문자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철민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코치님, 철민에게 기회를 준 관장은 학창시절 친구였습니다. 애들이 코치님 좋아하더라. 같이 먹으러 가자. 관장이 철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하잖아. 들켰네. 1년 동안 봤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관장이 웃었습니다. 아들 생각하는 거 다 알아. 연락 안 할 거야? 네가 이렇게 보고 싶을 정도면 아이도 이젠 널 받아들이지 않을까?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장은 한참 철민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애들 봐. 다 이렇게 널 따르잖아. 네가 자신들한테 진심이니까. 아마 그 아이도 너의 진짜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날 저녁 철민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민수의 이름을 불렀죠. 보고 싶다, 내 아들.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방 안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1년 동안 쓰려고 했지만 쓰지 못한 편지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빠에게. 1년이 지났어요. 아빠가 떠난 날부터 365일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제 아빠가 되냐고. 매일 울었어요. 유나 선생님이랑 이모가 많이 걱정했어요. 근데요, 아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아빠도 힘들었겠구나. 10년 동안 혼자 도망 다니면서 그리고 저를 만나서 저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말 못하고 더 힘들었겠죠. 유나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잘해준 건 다 진심이었대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저를 아껴서였대요. 저도 아빠 눈빛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진심이었다는 거.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모든 상황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아니, 용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나 선생님이 그랬어요. 용서는 저를 위한 거래요.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짐을 내려놓기 위한 거래요. 맞는 말 같아요. 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화도 나고 슬프고 외롭고 아빠 없으니까 부두도 안 갔어요. 운동도 혼자 해봤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아빠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민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은 민수는 아직 보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수는 유나와 함께 복지센터에 있었습니다. 너 아빠한테 가보는 게 어때? 1년이나 지났잖아. 유나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워요. 아빠가 저 안 만나주면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연락도 없었잖아요. 아빠도 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민 씨는 너 싫어하는 게 아니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가 달라요? 많이 달라. 유나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철민 씨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멀어진 거야. 그럼 제가 가야 해요?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난 네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른들도 실수를 하지? 그럼 상대가 용서해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해. 철민 씨는 혼자서 못 올 거야. 이모님도 가보라고 하셨어. 너희 엄마도 네가 행복한 걸 바라실 거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갈게. 진짜요? 부산까지 같이 가자. 용기 내, 민수야. 민수는 눈물을 닦고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와 유나는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돼?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유나가 민수의 손을 잡아줬어요. 부산역에 내려 택시는 철민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 간판에 영도 복싱 체육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기 아빠가 있어요? 응. 올라가 볼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더. 포기하지 마. 아빠 목소리였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유나가 뒤따라왔어요. 2층 문 앞에 서니 유리문 안이 보였지요. 링이 있었고 샌드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있었습니다. 철민이 링 밖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맞아도 일어나는 게 중요해.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넘어지는 게 지는 게 아니야. 일어나지 않는 게 지는 거지. 민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는 달라 보였어요.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들어갈래?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철민이 돌아봤어요. 철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민수를 안았습니다. 아빠, 1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아빠. 그 한마디에 철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1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화도 많이 났고요. 근데요, 아빠. 저는 아빠 없는 게 더 힘들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시나 아빠가 올까봐 부두에 갔는데 아빠가 1년 내내 안 오시더라고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그래도 전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게는 돌아가신 엄마보다 아빠가 더 필요해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죠? 철민이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이렇게 와줘서. 철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문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빛이었어요. 민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 여기서 뭐해요? 복싱 가르쳐.
멋있다. 아빠 잘 어울려요. 민수가 웃자 철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1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철민이 민수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근육도 붙었는데?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철민이 놀라며 민수를 봤습니다. 같이 살면 안 돼요? 유나 선생님이랑 이모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도 괜찮대요. 유나 선생님도요. 다들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가족이잖아요. 철민은 소리내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알았어, 여기 정리하고 돌아갈게. 얼마나 걸려요? 아마 1~2달? 너무 길어요. 민수가 삐쳤습니다. 철민이 웃었어요. 그럼 1달. 1달 안에 갈게. 약속해.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민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살아야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오후 민수와 유나는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철민은 부산역까지 배웅했어요. 1달 후에 봐요, 아빠.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민은 한참을 서서 기차를 봤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부산을 떠났어요. 관장과 아이들이 배웅했습니다. 코치님, 또 와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놀러 올게. 너희들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네. 철민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자, 집으로. 기차역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유나와 이모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왔어요. 진짜 왔어요. 철민이 민수를 안았습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철민 씨. 유나와 이모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김밥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신이 나서 위층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빠, 이모가 이 방 쓰시래요. 이제 진짜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민수가 신나서 떠드는 모습을 보자 철민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테이블엔 음식이 가득했어요. 김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철민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민수가 수다를 떨었고 유나가 맞장구를 쳐줬죠. 이모는 음식을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아빠, 내일 아침에 운동해요. 그래, 하자. 철민이 웃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철민은 창문 밖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민수는 제가 잘 키울게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잘한다.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하나 더. 포기하지 마. 민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그래. 그렇지. 7, 8, 9, 10, 11, 12. 해냈다. 민수가 웃고 내려오자 철민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함께 웃었지요. 둘은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아빠도.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다였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철민과 민수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지요.
천천히. 이 모습을 본다면 민수의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하겠지요? 두 사람의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요. 지금까지 달빛 정원이었습니다.